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도 재선을 위한 출정식이 오늘 올란도, 플로리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선거전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17개월 동안 긴 장정에 돌입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미국의 세월은 4년 터울로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를 전후로 해서 온통 세상이 이 화제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정식이 벌어지는 올란도 행사장에는 2만 5천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리게 되고 호합한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벌써 행사장에 긴 줄이 서 있다. 행사장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 스크린과 푸드트럭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17개월 후에 과연 누가 당선될지를 아직 예측하기는 이른 시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에 대한 성격, 이것은 이미 정해졌다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21세기 지구상의 마지막 초강대국인 미국의 무드를 표현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제2기를 위한 재선 캠페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또 트럼프의 현황, 민주당 정적들의 현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대선전이 예상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진보계 언론의 대부격인 뉴욕타임스는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있습니다. 4년 전 트럼프는 사이드 쇼, 지금 트럼프는 진짜 쇼,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4년 전 오늘 출정식을 가졌을 때 대부분 국민들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반이 지나가면서도 그와 반대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의 당선이 플루크였다. 이번에 정말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크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당구에서 후럭구라고 하는 용어의 영어입니다. 요행, 실수로 된 것, 우연히 된 것, 이런 뜻입니다. 실제 표수에서는 300만 표가 뒤졌지만은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숫자에서 이긴 대통령, 이번에는 진짜로 승자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거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번 선거가 미국의 품격을 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민을 가리켜서 공개석상에서 SOB라고 욕설을 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모습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국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귀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런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양극화가 아주 심화된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레이시즘, 인종 문제부터 부자 증세, 부자 감세, 낙태, 클라이밋 체인지, 국제 문제, 교육, 이민, 어퍼머티브 액션, 최저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생각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들을 선거라는 정치 제도 속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좋아하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생각이 거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은 재선은 기필코 달성돼야 한다. So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재선은 불가하다. 미국의 기본 이념과 품위를 지키자. 이런 생각으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 전망을 하기는 이른 시기지만은 몇 가지 객관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적인 지지도가 계속 40% 하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선을 추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의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은 트럼프 사람이고 절반은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호조, 실업률이 최저 기록을 보이고 있고 그의 정치적인 태도, 즉 기존 세력에 대한 도전과 엘리트층에 대한 공격과 룰에 대한 반대 제시 등은 그의 정치적인 베이스에게 호감을 주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 조사라든가 사법방해 조사, 그에게 큰 타격을 준 사항이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내치는 인사 스타일, 법무부 장관, FBI 국장, 홈랜드 시큐리티 장관, 그리고 그의 오른팔 왼팔 보좌관들의 퇴장, 이것들은 그의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탄핵이 아니라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는 구호가 아직 생생합니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왕따 대접이라든가 감세가 부자 감세다라는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의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년 선거의 진짜 문제는 미드웨스트, 바로 우리가 사는 중서부 지역의 민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 보수 지역의 트럼프 지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중서부 지역이 지난번 선거에서 일리노이와 미네소타를 빼고는 모두 트럼프 편을 들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아이오와, 오하이오가 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로 2012년 4년 전에는 모두 오바마를 찍었던 주입니다. 이 지역의 향배가 내년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 초기 폴링에 의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조사팀의 조사에 따르면은 중서부 지역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노출이 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들이 모두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후 오늘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기독교 방송이 연례로 실시하는 방송 선교를 위한 모금 방송이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의 주류 방송 매체들의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많은 라디오 방송들이 종전에는 광고 방송 수입으로 운영을 했지만 현재는 저희처럼 모금 방송을 통해서 애청자들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컬 뮤직 스테이션인 WFMT, 뉴스 매체인 NPR 방송, WBEZ, 그리고 과거부터 쭉 모금 방송을 했던 무디 방송은 1년에 봄, 겨울 두 차례 모금 방송으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미디어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매체 쪽으로 광고 예산이 크게 분산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고령화되고 1세들이 은퇴를 함에 따라서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류 사회의 라디오나 저희나 한 가지 큰 기대가 있습니다. 애청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쉐어를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만큼 경비가 들 테니까 내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게다가 저희는 주님의 인도와 축복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방송 41년이 됐습니다. 41년이 된 방송은 우리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카고 기독교 방송 공개 선교 헌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올해도 매년 연 예산의 20%를 충당해야 하는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1주년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금 동참 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847-583-0191번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핵합의 2단계 이행 범위 축소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중동 지역에 미군 1,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어제 성명에서 중동의 공중, 해상, 지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1,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병은 중부사령부가 요청을 했고 승인 전 합참 의장의 조언과 백악관과 협의를 구했다고도 셰너헨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역에서 유조선 2척이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세력에게 공격받은 것에 대해 정부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이란 해군이 피격 유조선에서 미폭발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제거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재선 도전을 선언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등 각양각색 인물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보 20명은 26일에서 27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첫 경선 TV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중미 3개국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 대한 원주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는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이들 3개 국가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수긍할 만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중미 국가 원주로 배정됐던 6억 1,500만 달러 중 4억 3,200만 달러는 이들 3개 국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는 의회와 논의를 거쳐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선 출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내에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윗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다음 주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길을 찾은 수백만 명의 불법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외국인들은 미국에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제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연방 판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진 100만여 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미국인 관광객이 돌연사하면서 관광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미니카 관광기관들은 도미니카가 안전한 관광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들 사건들이 연관성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53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도미니카를 찾은 레릴라 콕스는 지난 10일 푼타카나의 엑설런스 리조트에 자신의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최근 1년 새 8번째로 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 살인 유가 사건 재판이 어제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주장한 12건의 연쇄살인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그가 살인, 유괴 범행 수법을 다룬 웹사이트에 자주 들어간 것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 29살 브렌트 크리스텐스는 살인을 이미 인정하고 사형 선고를 피하려는 재판 전략을 세웠습니다. 노인들의 현금을 노리는 전화 사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76세 여인은 자신의 조카 친구를 사칭하는 전화 사기범에게 $5,000를 보냈습니다. 이 사기범은 조카가 사고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그녀를 유도한 뒤 부근 주얼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유인해 현금을 사취, 도주했습니다. 피프트 서드 뱅크가 시카고의 점포 44개를 7월 중에 폐쇄합니다. 이는 MB 파이낸셜과의 합병에 따른 조치입니다. 두 은행은 $47억 합병을 마치고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의 지점들을 폐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을 닫는 지점은 현재 영업 중인 지점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고 춤글길 짙은 안개가 끼는 곳 많겠으며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79도, 최저 61도. 내일 오전에 흐리고 늦은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68도, 최저 55도. 목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1도, 최저 51도.